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강점입니다. 자, 국가직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4월 9일인데요. 한 달여 기간 남았고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면 많은 시간일 수 있겠고,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텐데요. 제가 이제 교재 작업 때문에 많이 바빠가지고, 게시판에 글도 많이 못 올렸는데, 일단 3월 문풀 들어가는 것들은 일단 12시간 내에 업로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4월 9일 날 국가기 시험 볼 때까지는 게시판 질문들을 일단 하루 지나기 전에 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몇 가지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3월달, 4월달 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공부 방법은요. 국가직 끝난 다음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생각할 게 뭐냐면, 첫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5월달 넘어가면 6월 가가지고 시험 있죠. 이때 합격을 목표로 공부한다. 다 떨어져요. 중요한 건, 여기에 맞춰서 모든 일정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3회독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두 시험 모두 합격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 합격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모든 일정을 맞춘다 라는 거고요. 공부가 좀 돼 있다는 전제에서. 두 번째, 일단 국가직 끝나면요 공부 안 돼요.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시험 보면 하루 이틀 그냥 쉬어주셔야 돼. 인간이고 기계 아니니까.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정도 푹 쉰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근데 경험상 하루 이틀이 한 달 지날 수 있거든요. 바로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들어가면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학원이든 독서실 나오는데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거나 돌아다니다가 그냥 한 달 지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하루 이틀 푹 쉬어버리시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본 당일 그리고 일요일 있죠. 일요일까지 푹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전제로 자, 우리가 고민할 게 있는데 누가 합격하는가라는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합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녀석이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고 순직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10점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 근데 그 녀석 머리가 아주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7급 시험 보겠다고 왔어요. 근데 1년 반 지나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이야기 들어봤더니 공부 포기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였을까?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단 말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합격하는가? 머리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 IQ보다 좋다면 누구라도 합격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버틸 때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수험생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귀가 얇거든요. 솔깃솔깃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일단 죽여야 되고요. 두 번째가 체력입니다. 체력을 해서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이미 늦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도 체력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출제자는 단무지다라고 좀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시험 보면 공통된 실수가 있어요. 갑자기 문제 보다가 이거 출제 의도가 있을 거야 하는 순간 무조건 틀려요. 문제 풀면서 이 이론을 내가 만들고 있다. 그럼 틀렸다고 보시면 돼. 생각 많으면 틀린다. 출제자는 단무지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출제 의도하고 출제자가 내는 출제 의도가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지선다해서 1번, 2번 이상이에요.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해. 자신이 없어요. 4번에 못 보던 지문 나왔어요. 이때 손이 항상 이쪽으로 갑니다. 출제자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정답 바꾸지 않는다.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못 읽었으면 당연히 정답 바꿔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답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출제에도 그런 거 없다.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왜 실수하는가는 방금 말했던 그것과 관련돼요.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공부량은 많은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지름길인데요. 여러분이 보면요. 쓸데없이 양을 막 늘려요. 불안하니까. 어느 수업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다던데요? 그럴 다 필요 없고요. 그게 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진짜 어려운 거 냈어요. 근데 뭐냐면 보통 강사들이 어렵게 낼 때 적중률 100%. 혹시라도 그게 시험에 나오면 광고 카피로 쓰려고 내는 문제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한다. 기본에 충실한다. 확장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범위 넓히지 말고 아는 걸 정확히 잡는 것. 즉 실수하지 않았을 때 합격하는 거지. 자, 쓸데없이 어려운 거 맞췄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 문제 다 맞추고 하나 더 맞추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 맞추고 기본 2개 틀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최종 정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분량을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기본에 충실하며 그 다음에 처음 이게 정답이다. 그래 정답 바꾸지 않으며 문제 풀면 생각이 많다. 이미 틀렸다. 단순하게 생각, 출제도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엉덩이가 무거울 때 합격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는 건데요. 3월달에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로 가는 거죠. 진도별 문풀하고 동형 모의고사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모의고사로 냈을 때와 진도별로 냈을 때 점수가 10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점수가 없을 때 시험장 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도별 문풀은요. 테스트가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과정이고 모의고사는 테스트 성격이 좀 강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챙겨가는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건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됩니다. 근데 전범위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제 학습 스케줄을 잡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혼란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동형 모의고사의 기본 성격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회마다 전범위를 보는 거죠. 전범위를 보는 거죠. 제가 만든 모의고사는요. 출제 가능 리스트를 먼저 뽑았어요. 뽑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하고 심화 문제 배치합니다. 그래서 20문제가 출제 빈도수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가능 리스트를 먼저 쫙 뽑고 20회니까 400문제. 그리고 그거를 배치해놨기 때문에 빈도수가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체크할 건 다 넣어드렸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매 회마다 전범위를 쫙 가는 거죠. 그물 치듯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쓱 훑고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엔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충 10회에서 12회까지 한 바퀴 돌면 전범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 한번 쫙 걸러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배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해야 될까? 먼저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일단 모의고사 문제 풀이 들어갈 때 첫날 체크리스트를 복사해 드릴 텐데 제 기본서가 있는 분이라면 기본서 2권 부록에 있는 걸 잘라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없는 분이라면 동형 모의고사 문 풀 때 나눠드릴 거니까 그걸 옆에다 놓고 가세요. 그리고 그거 보면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출제되는 거 안 되는 거 공부가 됐으니까 알 거예요. 보면서 이거 아직 정리 안 됐어. 그걸 체크하면서 정리된 거 안 된 거 체크하면서 쭉 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좀 몇 개 걸려. 그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전제로 자 우리가 기본 주제를 챙겨가는 게 중요한 거지 찍어서 보면 안 되고요. 꼭 이런 게 있어요. 배신 때리는 과목이 생기거든요. 자 잘 나오는 과목 제꼈더니 오히려 못 나오는 과목 열심히 하다가 잘 나온 과목에서 배신 때려가지고 떨어지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목마다 마찬가지. 전범위를 기본 쫙 훑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두꺼운 기본서 보면 책장만 넘어가고 머릿속에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케줄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제가 권하는 건 월수금 혹은 날마다인데요. 최소한 월수금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1회씩 본다. 그리고 수업을 든다면 거기에 대한 복습은 별개로.
그래서 모의고사 1회분은 본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집 사시면 수업과 무관하게 미리 풀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자, 요건 아직 정리가 덜 됐구나.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답 체크하고 정리된 건 그냥 쑥 넘어가세요. 그걸 추가로 체크한 다음에 자, 진도를 잡는 거야. 그러면 5주 중에 4주를 잡으시고 4주 동안에 행정학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학 총론, 그다음에 이념, 조직과 정책, 그다음에 인사재무, 환류지방 이렇게 해서 4개로 딱 자르세요. 근데 보통은 앞에서 가잖아요. 지금은 뒤에서 가는 게 좋습니다. 환류지방, 환류지방하고 재무, 인사 거꾸로 올라가면서 진도 뽑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갈 진도분 딱 잡으시고 4주니까 4주로 나눠서 잡으시고 그래서 모의고사 체크한 거 바로 본 다음에 진도별로 쭉 정리해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만드시면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 없이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시 이야기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쓸데없는 쪽에 신경 안 쓰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I can do가 아니고요. I have done이라는 생각. 현재완료이죠. 나 합격했다. 합격했다는 믿음 가지고 공부 안 되면요. 마인드 컨트롤. 나 합격했다. 속으로 그렇게 계속 암시를 주세요. 그럼 이상하게 공부됩니다. 그래서 합격했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시면 여러분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자, 합격 축하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